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동영상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을 지시했습니다.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도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재발금지 3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5년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회사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일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알아봤습니다. (3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동영상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나체 사진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해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해 공유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강간 동영상 촬영까지 자행됐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는 것이 경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주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서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운영자나 회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들의 역대 최다 동참을 갈아치우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게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정부는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특히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늘 함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불법 촬영물,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는 비교 자체가 민망하고 무의미합니다. 이번엔 진짜 좀 법 제도적으로 달라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도 일제히 관련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동영상을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등의 내용인데 장한지 기자가 정치권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3법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등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의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 방지 대책의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N번방 재발금지 3법의 내용은 먼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명 박사로 불렸던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조모 씨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상대의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 더 심한 성착취 영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해 끊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나 영리 목적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합니다.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에 이용할 경우 처벌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합니다. 나아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법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생산자와 유포자, 소비자, 이들을 연결하는 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 모두를 처벌해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유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성불평등한 사회가, 사법체계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 및 유통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후에 국회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뜨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발표한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거론하며 총선 후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오늘 화상 연결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차단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 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벌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이 불법 성적 동영상 유포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로 고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결국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 공천 반란은 며칠 천하로 끝나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미래한국당 대표를 뭘로 고발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네, 그 정의당 선대위원회에서 밝혔는데요. 네. 미래한국당이 비례후보 공천을 둘러싼 그 미래통합당, 네. 이게 그 인형극이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황 대표를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하고 나서 네. 미래한국당의 공천자 명단을 수정한다거나 네. 선거인단에 부결시킨다든가 또는 한성규 대표 사퇴, 원유철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한다든가 이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공천 개입 협의라고 하는데 선거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공직선거법에서는 뭐 네. 정당의 후보자 추천 조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뭐 당원 또는 당규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네. 공직선거법 88조가 네. 이제 문제인데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나 뭐 선거연락사무소장이나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나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선정에 뭐 배나라 감나라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게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건가요? 일단 왜 황교안 대표가 공직선거법 88조 위반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네.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선거에 나온 후보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당선권 내에 네. 어떤 후보자를 비례후보로 배치할 것인가 여부는 당내 경선으로도 보이기는 하지만 네. 당내 경선이지만 즉시 그 자체로도 곧바로 당선과 연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관여했는가가 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기사에 나오는 대로 경로한 것 또는 네.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 정도가 관여인가 아닌가인데 네. 그 뒤로 돌아가는 행위나 또는 어떤 인사를 어디에 네. 배치한 것에 대해서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정 이런 걸 감안하면 관여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아니고 다른 정당의 뭐 선거 후보자 등과 관련해서 뭐 개탄을 한다든가 이런 네. 일은 지금 서로 정당 간에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정도라면 네. 관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거는 뭐 위성정당이라고 또는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관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도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네. 말을 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 수사를 하면은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소위 말하는 당선권 네. 내에 어떤 사람을 넣어라 네.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랬다면 그건 이제 선거 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게 한 바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그것을 싫어하기는 했지만 네. 알아서 네. 미래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이죠. 네. 미래한국당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또 개입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인데 분명히 그렇게 네. 변론하거나 반론할 것 같습니다. 뭐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위성 비례 정당들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그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원래 이 연동형 비례제의 네. 취지가 직접 이제 지역구에서 네. 뽑힌 의원들의 수가 네. 당이 획득한 의석수 비례로 획득한 의석수를 넘어간다면 굳이 거기에 추가로 비례 의석을 배정하지는 않겠다는 네. 취지인데 지역구 표도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 표도 결국 다른 정당을 통해서 가져와서 뭐 행동하겠다 이런 것이라서 사실은 개정 취지는 완전히 몰각된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간에 꼼수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가 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뭐 꼼수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발을 한다고 했으니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는 임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사연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난 2012년 1월부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네. 이제 전모 씨 얘기입니다. 네. 이 전 씨는 2015년 2월에 둘째 아이 출산 휴가를 앞두고 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병원 원장이 퇴사를 만료하면서 네. 추가금을 줄 테니까 일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붙잡았다고 합니다. 추가금이 뭔가요? 네, 말 그대로 임금 외에 더 이제 추가로 돈을 더 지급을 해서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 230만 원이면 네. 이제 70만 원을 더 주고 임금이 240만 원이면 60만 원을 추가금으로 지급을 해서 네. 실수령액을 이제 300만 원으로 맞춰주는 식입니다. 네. 이제 단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최소 5년간 근무를 해야 하고 네. 5년 이내에 그만둘 경우에는 추가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건데요.
했는데요. 네. 다만 양측이 이제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16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네. 전 씨가 이제 그 중간인 2017년 1월에 그만두면서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전 씨는 병원이 추가금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이제 추가금을 빼고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 수당을 산출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추가금을 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소송을 이제 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냈습니다. 네. 공단 측은 재판에서 위 형사 사건상 범죄의 고의가 없는 것과는 별개로 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만큼 임금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추가금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네.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금액이지 근로의 대가로 이제 지불한 임금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네. 공단은 이에 다시 5년 계속 근무는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한 임금이지 5년 조건이 걸렸다고 임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또 네. 맞섰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약정을 깬 것은 전신이만큼 네.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되돌려 받아야 하는 돈으로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은 퇴직금 계산에 산정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성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네. 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뭐 주장이 팽팽한데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이제 법원은 전 씨 손을 들어줘서 임금에 추가금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금은 이제 피고가 업무상 원고의 근로를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지급하기로 한 이상 명목이 추가금이거나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이에 병원장이 정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직접 수행한 고은규 공익법무관은 네. 형사 사건에서 지급된 추가금이 단순히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5년간 전속 근무의 대가인지 불분명했는데 네. 이제 일정 기간 계속 근무를 조건으로 한 금원의 법적 성격 및 또 계속 근무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추가금을 이제 반환해야 하는지에 네. 대한 이제 좀 명확한 기준이 됐다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고용주 주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법원 판결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